네. 이어서 둘 다 연속형 변이인 경우, 둘 다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시각화를 해볼까? 네. 한번 변이 한번 찾아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변이 불렀을 때. 근데 아까 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죠. 모자이크가 이거보다 낫죠. 처음에 이제 이거는 이 발플랫을 여러 개 그린 겁니다. 각 그룹별로. 그죠? 각 그룹별로 발플랫을 여러 개 그린 건데 이것보다는 모자이크가 더 한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정리가 예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윗버전, 좀 최신 버전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단종이 됐기 때문에 모자이크 플랫은 더 잘 그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히트맵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관계를 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진화되는 단계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컨티뉴스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이런 것도 재밌겠죠. 버짓과 크로스 같은 거. 어, 재밌을 것 같죠.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면,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면 이 수익도, 총 수익이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죠. 조금 좀 어, 약간 좀 바보 같긴 하죠. 어떤 영화 장르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찍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뭐 액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교는 어렵지만 그냥 한번 데이터를 한번 탐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두 개의 변이는 버짓이랑 크로스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raw code. 이게 코드라는 게 약간 좀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게 픽스된 표현입니다. 코드를 달라고 하면 파이썬이 디폴트 값인데 여러분들이 혹은 이 파이썬이 아니고 R을 쓴다든지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그 코드를 달라고 해도 줍니다. Draw code to create visualize라고 할까요? vis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하나는 버짓이었죠. 버짓. and cross였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버짓과 크로스.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피를 한번 해볼까 이대로. 네, 변이 이름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나머지는 크게 영향은 없을 테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했었던 코드를 그냥 카피했습니다. 카피했어요. 자, 카피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이 약간 좀 흩뿌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러 플롯. 스케일러 플롯. 네.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산점도. 네. 이 점들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점도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콩이나 쌀 혹은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를 바닥에 스케일러 던졌을 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러 플랫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산점도라고도 합니다. 자, 관계가 보이시나요? 자, 관계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니 한번 보죠. association. 자, 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자, X축이랑 Y축 보시면 여기 그게 요 표시가 있거든요. 이게 2의 8승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8번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8번. 그러면 요거 8번을 움직여 볼게요. 5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수점 몇 가지 오려면 0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여러분. 자, 공이 일곱 개면 왜 큰 수, 큰 수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5천만 불 정도 되겠죠. 5천만 불. 5천만 불. 그다음에 여기서는 1억 불이죠. 1억 5천만 불, 2억 불, 2억 5천만 불 되겠죠. 자, 여기도 2의 8승이죠. 예. 음, 숫자를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공이 너무 많잖아요. 0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는 뭐 뻔하죠. 뒤에 공이 8개 있는 거니까 2억 불, 4억 불, 6억 불, 8억 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패턴이 보이나요? 패턴. 혹은 이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네, 모양이 보이냐죠. 예를 들자면 버짓이 올라갈수록 크로스가 올라가나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크로스가 같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뭐 다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입니다. 그죠? 대략 봤을 때 요렇게 보이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전체 다 이 전체 점들이 이 선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막 에러가 많은 것도 있지만 대세가 그죠? 대세 트렌드가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우상향 한다는 얘기는 이 여기서 그 버짓이 단위 한 단위 들었을 때 이게 그로스가 그에 맞춰서 따라 올라가냐는 거죠. 네, 그런 관계는 있어 보이죠. 에러가 물론 상당히 많죠. 이렇게 영화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로 봤을 때는 네, 이 예산이 많이 투여된 영화일수록 네, 총 소득액, 총 수입이 좀 높다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그게 이제 지금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요거 말고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자, 1번은 관계가 있을 때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떤 그 산점도 혹은 스케일러 플랫을 우리가 예측해야 될까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X축이 네, 버짓이고요. Y축이 그로스 인컴입니다. 총 소득.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버짓과 어소시에이션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마 이런 차트일 겁니다. 영화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있을 것이지만,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버짓이 는다고 해서 여기 레인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의 레인지 사이에서 움직이죠. 여기서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도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대개 영화에 네, 소극적으로 투자해서 한 몇천 불 투자해도 이 정도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야, 이 영화에 내가 얼마를 넣었어? 예를 들어 내가 이 영화에 5천만 불을 넣었어. 혹은 1억 불을 넣었어. 어떤 저한테 값을 주든지 대략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네, 상당히 좁기 때문에 답을 맞출 확률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y에서 x를 자, 다시 말해보면 자, 지금 이제 버짓에서 크로스를 가는 경우에 답이 정해져 있죠. 거의 이 레인지가 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계보다는 이 크로스라는 변인이 가지고 있는 레인지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크로스에서 버짓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크로스가 얼마냐? 그죠? 크로스는 이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크로스를 제가 얼마를 주든지 간에 버짓을 알 수가 없죠. 버짓은 레인지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죠? 버짓은 레인지가 이렇게 넓은데 제가 크로스를 얼마를 주든지 버짓은 예측하기는 어렵죠. 자, 크로스가 여기서 정해졌잖아요. 뭐 그럼 뭐 여기서 최하값을 불러도 혹은 최상위값을 불러도 다 여기서 떨어지죠. 이 큰 레인지 안에서. 그러면 버짓을 예측하려면
다시 찍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랜덤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랑 얘기했던 거랑 반대인 경우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음, 자,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아까랑 반대죠. 네, 버짓이 이렇게 좁은 레인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어떤 버짓 값을 줘도 어딘지 알아맞힐 수가 없죠. 여기에서 여기 사이 전체일 거 아니에요? 그로스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인지 범위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버짓에서 제가 뭐 여기 미니멈 값을 주든 여기 맥시멈 값을 주든 다 여기 분포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랜덤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거랑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네. 여기는 값을 주잖아요. 자, 여기 2억 불 정도 들었어. 아, 그러면 대략 얼마구나라는 게 나오죠. 물론 이 안에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네.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트렌드 라인. 나중에 이제 리그레션 라인을 저희가 배울 텐데,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물론 에러가 있죠. 있긴 하지만, 자, 1억 불인 경우에는 제가 예측하는 평균 정도가 이 정도 되겠죠. 1억 5천 불 경우는 제가 이 정도에 맞춰서 예측이 어느 정도 틀릴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강한 관계는 아니지만 우상향하는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버짓과 그로스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을 이 관계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이제 제가 이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네, 더 추가로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벌써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게 말씀드린 추세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카피 다시 해서 오신 다음에 예전에는 저거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는. 네, 이제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게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전체의 데이터가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가장 이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이 데이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선이 추세선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아까 그랬던 제가 추세선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합니다. 리그레션 라인. 션 라인. 요거가 추세 이제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우상향하는 선이 그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수치화해줘. quantify죠. 아마 이렇게도 얘기해 주는데 quantify the relationship. equal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quantify the relationship.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해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correlation이라는 게 떨어졌죠. 네. 요거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거 한번 카피해 볼까요? 카피하신 다음에 다시 콜랩으로 돌아오셔서 그냥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버짓과 그로스 사이의 관계는
관계는 0.76이라고 나오죠. 0.76. 이게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코릴레이션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라고 하던데요. 상관관계. 두 컨티뉴어스한 변인, 이 연속형 변인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작은 r로 써줍니다. r, correlation r로 써주는데 얘는 레인지가 정해졌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앞에 사인은 자,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네, 우하향하는 겁니다. 우하향. 이거 앞에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앞에 거가 내려가는 경우죠. 우하향하는 경우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글씨가 약간 이상한데, 예,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네거티브 R 코릴레이션이고요.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R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네, 여기 숫자가 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trength. 네, strength. 숫자가 높을수록, 그죠? 숫자가 높을수록 강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코릴레이션이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차트가 될까요? 이런 차트. 관계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이게 구형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없거나 혹은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나, 그죠? 베리에이션 한쪽은 없죠. 또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코릴레이션 0에 가깝습니다. 자, 코릴레이션 플러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되게 뻔한데요. 이게 점 하나하나가 에러 없이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예, x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y가 따박따박 올라가서 100% 예측이 가능한 경우 100%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관계가 완벽하다는 거죠. 관계 에러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유닛이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따박따박 y가 줄어드는 r이 플러스 1인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네, r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겠죠. 여기 x가 이렇게 갈 때마다 y는 올라가고 x가 증가할 때마다 y는 감소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코릴레이션 0.76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관계가 없지 않죠. 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0.76 상당히 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할 때 변인간 관계가 76, 코릴레이션 76 상당히 센데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네, 이 정도면 76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좀 에러가 좀 많긴 한데 볼 때 이제 그 에러가 주로 편중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음, 에러가 주로 네. 요런 에러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타워즈였었던 것 같아요. 스타워즈 이게 스타워즈였었을 거야. 이게 아마 스타워즈. 진짜 돈 네. 스타즈 워인가요? 스타즈 워. 아마 이거 같은데. 네, 이런 영화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좀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점들은 그래도 추세선에 약간은 좀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콜리레이션이 예, 플러스 플러스 0.76 네, 코릴레이션. 네. 상당히 강한 예,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혹은 한국말로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정적 상관관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정적이 아니고 네, 부적 반대라서요. 부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부적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둘 다, 변인 모두 다, 둘 다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두 개 다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네,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 그리고 스케일러 플랫.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제 상관관계란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실생활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지는 않으실까. 코릴레이션이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이런 의미였지. 아, 코릴레이션이 R로 표시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가는 이런 애였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다, 예, 변인 두 개 다 연속형 변인 혹은 컨티뉴어스 변인,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었을 때는 이 스케일러 플랫을 작성을 하고 이 관계를 수치화하는 것은 코릴레이션 R, R이고 네, R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움직인다는 것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하나는 컨티뉴어스고 하나는 카테고리칼한 경우가 남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 좋을까? 네,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